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우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출근길에도 정말 비가 계속되고 있네요. 현재 원주 비는 약간 멈춘 상태입니다만은 오후 들면서요 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기도 하는데요. 자,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다 내리다를 또 반복할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꼼꼼히 하셔야 되겠고요. 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원주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일단 소강 상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강원도로 추가 이전될 공공기관 유치 프로젝트 일명 혁신도시 시즌2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에 100여 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좀 협의체 성격의 모임도 만들기로 했고요. 이 관련법 개정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발빠르게 이 사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죠.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사업 그 사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도는 아파트 입주 전망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입주 경기 실사 질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7월 2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주택 매매 거래가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활기를 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외지인들의 강원 주택시장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이 시군별로는 원주가 이 거래량 증가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휴가철에 돈을 찾는 피서객들이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오늘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강원도를 찾는 차량은 하루 평균 37만 대로 지난해보다 2.5%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본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 대책 시행 기간을 정하고 소형차 전용 갓길 차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등에서 발생했던 수돗물 유충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최근에 실시했던 도내 정수장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도내에선 유충의 발견이 없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긴급 점검 대상 정수장은 총 76개, 대수지 시설 174개로 특히 횡성군은 방역 공급 시설이 구축돼 있어 정수장 점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혁신도시 시즌2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도시에 좀 내실 있는 발전을 꾀해야 될 때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수도권 소재 100여 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논의가 되고 있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또 최근에 이 대통령에게 이 보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로 추가 이전될 공공기관 유치 좀 어떠한 상황인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혁신도시 시즌2 사실 뭐 작년부터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요 근래 들어서 갑자기 혁신도시 시즌2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먼저 이 혁신도시 시즌2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그 혁신도시 시즌2가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요. 일단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등을 담은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좀 높은 이제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요, 결국은 그 수도권에 남아있는 1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계획이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게 된 이제 원인을 제공했는데요. 네. 특히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가밀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해서 국회, 청와대 등의 세종시 이전 움직임과 맞물려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관심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그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그 대권 후보죠. 이낙연 의원도 최근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다. 이런 면에서 공공기관과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요. 혁신도시 시즌2는 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이 어제 또 강원도로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 좀 화두로 던졌습니다. 요즘 또 논의가 굉장히 좀 뜨거운데 예, 그렇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제 완성해야 된다. 결국 이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 좀 정치권과 협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와 더불어서 또 혁신도시 시즌 2 다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정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실제로 어느 정도 되고요. 또 강원도 지금 여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제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요. 한 120여 개에서 최대 150여 개가량으로 됩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에 소재한 공공기관과 금융점포 그 98곳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의 한국환경공단 등 3곳 등입니다. 이들 기관의 직원 수를 보면요. 총 한 6만여 명에 달합니다. 네. 강원도는 그 지난해 6월부터 혁신도시 시즌2 강원도 유치전략 용역을 발주해서요.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 우선 도는 그 자원 환경이라든가 남북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총 22곳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추려냈고요. 그 여기에 경제적 그 파급 효과가 큰 우량 공공기관 10개를 추가 선정해서 최대 그 32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좀 대표적인 좀 유치 대상 기관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의료기관과 관련돼서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비롯해서 또 적경지라는 특성을 살려서 남북하나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자원의 환경 부분을 좀 보면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건강생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와 한국임업진흥원이 있습니다. 또 공공서비스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유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남북협력 물류 분야에서는 코레일 유통과 코레일 관광개발, 공영 홈쇼핑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코레일 그 네트워크 등 일부 기관은 좀 근무 인원만 한 1,000여 명이 넘어서 유치가 만약에 실제로 성공할 경우 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그 통일연구원과 한국국방연구 등도 유치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들 기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또 이제 금융기관, 이 국책은행 등의 이전도 이력하게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부터인가 이 산업은행 이전설이 굉장히 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강원도는 일단 그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한 그 대형 우량 공공기관 유치 전에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좀 고용이라든가 매출 규모가 커서요. 이전 자체만으로도 지역 경제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현재 그 유치 대상 우량 금융기관은요.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농협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책은행인 KDB 산업은행의 원주 혁신도시 내 이전 여부에 지역 경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금융권에서는요. 지난 5월 산업은행은 원주 혁신도시, 기업은행은 대전, 수출입은행은 부산으로 각각 이전될 것이라는 설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일단 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좀 공공기관 주무기관과 논의를 한 후에요. 우선 여기서 이전이 가능한 그 기관 리스트를 작성하고요. 여기서 해당 기관과 이전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서 이전 대상을 확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노조의 반발인데요. 네. 그 노조는 지난 5월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좀 이전하기까지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금융위원회 등 은행권 소관 부처에서도 관련법 개정 등 좀 넘어야 될 사안이 많아서 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혁신도시 시즌 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좀 그 또 도내에서도 좀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시화되면서 상당한 또 이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추가 이전되는 것이 기존의 원주혁신도시에 더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다른 지자체로 또 혁신도시 2가 또 조성될 것이냐, 이게 현재 또 결론이 안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요. 현재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강원도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6월부터 혁신도시 시즌2 강원도 유치 전략과 발전 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요.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선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번 영역에서 그 강원도는 그 공공기관이 들어설 실제 그 제2의 혁신도시 입지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 간 가열 경쟁 등을 막기 위해서 담지 않기로 했고요. 이 용역 자체도 비공개했습니다. 네. 그 다만 도는 그 2차 공공기관 유치를 그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최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자치단체여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면에서요. 도내에서는 현재 그 혁신도시가 지금 있는 원주라든가 그 춘천, 강릉 등 빅3 도시와 함께요. 홍천이라든가 행성 등이 후보지로 거명되고 있지만 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현재 강원도도 최근 이제 발표된 것이 22개의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겠다 전략을 세웠고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도내 어느 지역을 딱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좀 상당히 지금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그 원주에 조성되었던 강원 혁신도시 효과 분석도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좀 약간 기대 이하의 또 평가란 또 지적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원주 혁신도시가요, 좀 오랜 시간 끝에 좀 준공된 게 2017년입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좀 이전을 했고요. 그 이들 기관의 그 지역 경제 성장 기여도가요, 속빈강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와 그 기업 유치 측면에서 내실 있는 성과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그 정착률을 알아봤더니 29.9%였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8.4포인트가 낮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도권 출퇴근 비율도 5.7%로요. 충북, 경북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그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57.3%로 전국 평균 63%에 못 미치고 있고요. 그 이게 결국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기업 입주율 역시도 좀 9.8%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전국 평균 35%보다 25.2%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 도내의 그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좀 이 상황을 보니까요. 원주 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요. 분양도 저조한데 여기에 그 이전 공공기관들 오면 딱 떨어지겠는데요. 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얘기를 듣기에는 좀 섭섭한 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부분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국회에서도 이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논의가 이어졌어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소재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죠. 혁신 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임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혁신 기업도시 추진 현황과 성과,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원주에는 그 이강재 의원과 송기현 국회의원이 이 모임에 소속이 돼 있고요. 네. 그 이들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활성화 과제로 자족형 지역경제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좀 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네. 그 이들 의원들은 좀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좀 지방 인구를 초월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제 역할을 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좀 보면요, 이런 면에서 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제2의 혁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좀 이뤄지기 위해서는요, 도내 국회의원과 강원도의 공조 활동이 좀 발등의 불로 여겨집니다. 네. 올해 초에 이 정부에서 제5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안을 보면요. 일단은 뭐 인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중소도시, 특히 그 중에서도 세종시 그리고 새만금 또 전국이 10개 정도 있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다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자족형 지역 경제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 지역의 정치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 기관의 이전, 좀 하드웨어 설치에 집중하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은 향후 10년, 20년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족형 지역 경제 거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많은 또 논의들이 이어져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향후 좀 몇 달 뜨겁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일부터는 더 많은 이 출산 가정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원 예산을 늘렸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선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조리를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세탁이나 식사 등 가사 업무도 도와주는데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요. 다른 지역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인 가정만 산모 신생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원주시는 이번 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140%까지 확대됐습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달까지는 소득 기준 464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는데요. 지난 1일부터 소득 기준 약 541만 원 이하인 가구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장양욱 의료지원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영양관리, 감염관리, 신생아의 수유, 목욕 등 건강관리이며 산모 식사준비, 세탁 및 청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서 7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40%로 확대되었습니다. 3인 소득 기준으로 볼 때 77만 4천 원, 건강보험료 기준은 2만 7천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원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후 보건소에서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장향욱 의료지원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에서 25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 주민등록도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세터민, 결혼이민, 희귀난치성 질환,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 가정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주시 보건소는 이 밖에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좀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특히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좀 많은 분들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입주 경기 실사 지수에 따르면요, 이달 강원도 내 아파트 입주 전망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요, 또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좀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주택산업연구원의 박홍철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연구원님, 먼저 그 입주 경기 실사 지수, 이게 뭐 어떤 지수인지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좀 먼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통은 입주 경기 실사 지수를 영문 약어로 HOSI라고 표기하는데요. 네. 그 입주 부분에 특화해서 경기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여건 전반에 대해서 매월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예. 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건 납품의 정도를 수치화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입주를 이제 신규 아파트에 어느 정도 하느냐, 지금 이렇게 통계를 낸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아, 그런 그 정량적인 그 예. 지표를 포함해서 예. 뭐 이제 관련된 어떤 정책 제도라든지 또 대출 여건이라든지 아하. 금리라든지 이런 입주 여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설문에 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전국 입주 경기 시사 지수 7월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강원도에 이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예. 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어떤 수준이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 그 2020년 7월 전국 전망치가 76.0이었는데요. 예. 이제 강원도는 57.1로 유일한 50선이었고 또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예, 전국 평균이랑 비교하면은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예. 이 강원도 이제 전망치 그 추이를 보게 되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60에서 70선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5월부터 지금 3개월 연속 50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7월 전망치가 전국 최저치라는 것보다도 이제 3개월 연속으로 50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3개월 연속으로 최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될까요? 뭐 쉽게 말하면은 지난달에 비해서 7월에 입주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요 이제 지수값이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미만이면 0에 가까워지는 만큼 입주 여건, 그러니까 뭐 주택 거래라든지 금리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정부 정책, 뭐 지역 경제 상황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재반 여건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당장에 뭐 어떤 부동산 거래량하고는 이게 뭐 다른 의미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아, 물론 그 부동산 거래량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요건들이랑 어떻게 이제 관련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때에는 이제 그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강원도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유 좀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이제 먼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제 6.17 대책을 발표했고 또 비수도권에서 이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제 또 다시 재확산됐다는 게 이제 디폴트 값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강원도 지역에 한해서 보면은 지역 내에 이제 존재하는 실수에 비해서 다소 많은 입주 물량이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또 이제 반면에 타 지역으로부터 이제 유입됐던 이제 투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강원도 전체를 이야기한 것인데 원주 지역 같은 경우만 이제 좁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만 이제 4개 단지 2,100세대 정도가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이 입주 지정 기간이 통상 60일에서 90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당분간 좀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6월달 강원권 입주율을 보게 되면 84%였거든요. 요게 이제 조사 이래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6월 입주 실적은 양호했는데 네. 정부 정책이라든지 코로나19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7월 전망치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 8월에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걸 그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 좀 입주할 신규 아파트가 많다. 좀 선택의 폭이 넓다. 좀 이렇게 역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뭐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대출 여건이라든지 또 이제 주택 거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이제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입주를 하려다 보면은 네. 이 잔금 마련 부분에서 어떤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이것은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이제 좀 이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조사 결과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뭐 지금 일단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재확산되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고요. 또 6.17 대책에 이어서 7.10 대책까지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이제 기존 주택 매각이 좀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는데, 근데 지금 그 현재 정책 기조 아래서는 사실상 어떤 대응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수도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대책과 또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좀 약간 이원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택산업연구원의 박홍철 연구원이었고요. 7월 23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